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부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용력님, 제가 주말에 쓰고 있는 기사 있는데 혹시 보시나요? 제가 못 봤는데. 못 보셨나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탑5 리포트라고 그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이 많이 읽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5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주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더라고요. 저성장 시대에 성장하는 섹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주사,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 섹터를 봤고요. 이런 쪽이 이제 저성장 시대에 성장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쓴 거죠. 이런 리포트들 많이 보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핀테크도 좀 조정을 받는데 이쪽도 좀 주목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나 알아보는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보실 때 제목이 리포트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유동성의 향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면서 제약바이오 sek터를 분석한 한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어요.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주신다고요? 네네.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일 거예요. 저희 3명의 운영력이 지금 피터 린치, 존 템플턴, 그리고 오렌 버핏,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오렌 버핏 같은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왔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무슨 평가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오렌 버핏 같은 분도 전체적인 수익률이 예전만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와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고성장기에는 웬만한 기업들을 투자하면요, 같이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 템플턴도 성공했던 이유가, 워렌 버핏도 성공했던 이유가, 피터 린치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죠? 좀 성공했던 이유는 역시 고성장 구간에서 고성장 기업에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또 보면은 계속해서 굴뚝주나 예전에 그런 주도주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 세대이기 때문에. 고성장 구간을 지내왔던 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기성세대고요. 그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선호하는 기업들도 아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계업종들, 몇 개들, 건설주들, 정권주, 은행, 이렇게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는 거죠. 이미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고 그 패러다임을 느끼는 분들은 빨리빨리 주시장에서 그런 핵심적인 수혜주들 차원에서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예전에 그런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쪽을 계속 투자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나중에 그 피터린치가 투자하는 종목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린치라면 지금 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피터린치는 시장을 보지는 않았어요. 네. 시장의 큰 흐름은 줄기는 봤지만 시장이 내일 빠질 거냐 오를 거냐 한 달 후에 빠질 거냐 오를 거냐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기업을 어떻게 싸게 잡을 거냐. 오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나는 시장을 못 맞추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어떻게 싸게 잡느냐를 고민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시장을 잘 활용해서 항상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오일 쇼크라든지 대부분의 대박을 냈던 그 전설적인 투자가들은 대공황,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그리고 오일 쇼크,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죠. 그전에는요. 우리처럼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해왔어요. 예, 손실을 엄청 냈어요. 오렌 버핏도 처음에는. 네, 그렇지만 남들보다는 빨리 깨우쳤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전설적인 투자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시장에 이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남들은 공포에 떨고 던질 때 그것을 받아내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즐겼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시장을 점검하거나 너무 많은 뉴스를 듣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 자꾸 단기적으로 방향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일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거기에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안정적인 재테크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지금 또 주식을 단기적인 도박이나 투기로 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두 달, 석 달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종목이 정말 10배, 5배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단타로 평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놓치게 되고 나중에 2배, 3배 가 있으면 따라잡을 수도 없는 거죠. 사야 될 시기에 팔아버리고 자꾸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다 알거든.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모든 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는. 근데 왜 그래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성을 감성이 지배해버리니까 탐욕과 공포가 지배해버리니까 이성적으로 한 작심 3일인데요. 근데 또 실판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또 흔들리게 되고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저는 좀 짧게 내리고 들으고 싶어요. 예, 어떠냐?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 투자를 해도 되는 상태냐? 아닌 상태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해도 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도 피터린치처럼 시장이 정말 뭐 금융위기처럼 막 폭락하거나 IMF 때처럼 폭락하는 장이 아니라면 지금은 잔파동에 신경 쓰지 말고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돈을 쪼은다고는 하지만 유럽이 돈을 풀고 있고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있고 일본도 돈을 풀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그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못 갔냐? 다른 나라들이 갈 때 못 갔던 이유, 신흥국들이 갈 때 못 갔던 이유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기 순환 업종들, 그죠? 화학, 조선, 기계, 정권, 정권 빼고요. 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폭락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서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업종별은 다르지만 철강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안 좋지만 조금씩 턴을 하는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도 작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올 상반기부터 살아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네, 그러면 지수 자체는 당분간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든 9월 달에 하든 간에 그 전까지는 평탄하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네, 그 전에 충분히 신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일정 부분 유지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돼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이미 그 전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불거져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요. 미국 증시의 조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이오주하고 IT주의 거품론이 또 불거져 나왔거든요. 예, 바이오 쪽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 제가 보더라도 그 기업들의 퍼 수준을 본다면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렇다면 그쪽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고령화예요. 고령화. 선진국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도 늙어가고 있고요. 이런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하면서 전 세계 정시에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들이. 네, 이것은 시대적인 트렌드고 흐름인데 너무 속도를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고 그런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쪽을 좀 피하고 등단해서 빠졌던 쪽이 IT 쪽인데요. 요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같은 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물론 많이 올랐지만 고평가냐고 본다면 성장성이 충분히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들에 대한 또 투자도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다면 저렇게 뭐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면서 빠지면 같이 커플링 될 거냐, 동조화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중국하고 같이 움직인다 보셔야 되고요. 미국하고는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디커플링화 된 지가 오래다. 예. 그러니까 같이 동조화되기보다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동해서 그쪽이 빠진다고 겁먹고 던지지 마시고 오히려 실적이 올해부터 좋아지는 기업들은 역발상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현 시점에서 제가 피터렌치의 6가지 투자 유형을 다시 한번 살펴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6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이렇게 나눴는데요. 피터렌치가 가장 점수를 안 줬던 게 바로 저성장주입니다. 연간 한 2% 정도, 4% 정도, 막 5% 이하로 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숙기를 지나가지고 약간은 이제 좀 세태기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저성장주인데요.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이 우선인 기업이에요. 고배당을 좀 해주는 기업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고배당을 해주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고성장하는데 배당을 많이 해줘요. 그럼 대박이죠. 네, 그런 기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고성장하는데 배당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대박인데 투자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 성장할 여력이 있고 동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할 데가 없어. 예, 왠지 투자하면 손실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배당만 해준다면 그 회사는 이미 저성장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고성장주였겠지만 또는 대형 우량주였겠지만 이미 저성장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내에서도 피터린치는 저성장주는 거의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정말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의 그런 비중만 좀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연간 10에서 한 12% 정도 성장하는 회사예요. 네. 포트는 필히 비중을 확보했는데요. 네. 자기가 원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10%, 12% 정도면. 그런데 왜 포트에 많이 필히 비중을 확보했을까요? 시장이라는 것이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고 내가 고성장주 개별주에 집중했는데 그 기업이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또는 더 빠졌다 올라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가 시장이 어렵거나 내가 투자했던 주력주가 빠졌을 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현금 창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밑에서 좋은 기업들을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고성장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항상 대표적인 업종 대형 우량주를 투자를 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위주로.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쪽은 한 연간 3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대형주 투자해서 내가 1년 안에 2배, 3배 먹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 회사가 2배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 예전 같은 고속 성장하던 시기는 지났거든. 네,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우량주는 일정 비중을 투자해서 현금 창구 역할을 하는 쪽, 그리고 연간으로는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그만큼 또 50% 정도 올랐을 때는 한번 살펴보고 매도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업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가장 포트의 비중은 많았어요. 실제로 피트렌치가 저렇게 그 투자한 기간이 몇 년인가요? 11년인가요? 13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220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냈던 이유도 역시 이쪽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있다면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고요. 뭐 퇴출된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포트 내에서. 네, 워낙 많은 기업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퇴출되고 폭락한 반토막이 난 기업들도 많았지만 자기가 투자했던 고성장주 쪽에서 10배, 20개, 많게는 5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빠져도 이 한 종목이 스타주가 되다 보니까 전체 계좌가 그런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종목들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주식 일을 17년 이상 하면서도요, 제 선택이 100%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5개를 선택하면요, 한두 개는 실패하게 돼 있는 것이 이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도 그걸 키워서 내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것이지 제발 5%, 10%, 20% 수익 났다고 팔지 마세요. 네, 비중만 조절하면서 내가 원했던 가격대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인내력, 그죠? 그런 독창적인, 독보적인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분들만이 100%, 200%, 300% 피트니치가 말했던 16타 종목,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사서 묻어두고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투자하면 정말 스몰캡 쪽에서 좀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 쪽에서 그런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매매를 못해요. 왜? 대형주 내가 1년 투자해봐야 뭐 20%, 30% 수익 내는데 이런 기업들은 1년에도 2배, 3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기업들을 공략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한 거죠. 1년 12달이 있으면 2배, 3배 오르는데 몇 달 걸리는 줄 아세요? 네, 2달이면 끝나요. 한 달, 2달이면 끝이 나요. 연초에서 연말에 보면 3배 오른 기업이 있다 치면 그 3배를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매달 오르는 것이 아니라 6, 7개월, 8개월은요, 조정이나 마이너스 주다가요, 행보하다가, 네, 따블 나는 것은 딱 한 달, 2달 만에 나는 거예요. 그 한 달과 2달을, 네, 그죠? 그 한 달, 2달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8, 9개월을 인내하고, 어떨 때는 뭐 한 달, 2달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자마자. 하지만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요 사이까지는 인내를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이런 고성장주를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 업종이 있어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하는 업종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골치 아픈 투자, 성공 시 푸짐한 보상을 주는 것이 바로 회생주예요. 이거는 리스크가 엄청 크죠. 근데 운이 좋으면 또 엄청나게 대박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업종이,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업에만 투자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오크아웃 기업들, 뭐 법정 관리 기업들 막 투자를 하는데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투자해야 되고 절대로 포트 내에서 비중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완전 운이거든요. 네, 요행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일정 부분만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일부 마시고 자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자산주보다도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고성장주가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피트렌치의 6가지 투자 유형이 있는데 피트렌치는 저성장주를 거의 편입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고성장주의 편입 비중이 높았고요. 경기순환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업종이다. 예. 우량주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경기 순환주들 모두 다. 그게 아니라 시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주, 화학주, 철강, 기계, 건설 이런 기업들 투자하실 때요. 정말 타이밍을 그쪽 업종에 일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타이밍을 잘 잡으면 대박이에요. 그죠? 대형주라 하더라도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요. 반의 반토막도 날 수 있어요. 그죠? 조선주도 투자하신 분들 그랬잖아요. 화학주들 마찬가지고요. 그죠? 완전히 그냥 폭락했잖아요. 5분의 1 토막 이상 또 났잖아요.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이런 경기 민감 산업 쪽은 철저하게 언제가 타이밍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쪽에 업계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선후배들한테도 그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포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은요.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냥 종이를 보고 자료를 보고 들어가기보다는요. 네,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의 대안주는 고성장주다. 아까 뭐 말씀은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성장 시대 고성장주는 프리미엄 당연한 거죠. 저성장하고 있는데 고성장하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산주나 가치주들은 지금은 가치가 있고 자산이 있어요. 근데 계속 수익을 못 나면 고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자산주나 고배당주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좀 더 내가 시장을 오버할 수 있는 수익을, 그죠? 좀 더 초과 수익률을 크게 내고 싶다면 포트 내에서 적어도 네, 그런 고성장주를 편입을 해야 된다. 네, 성장주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저는 제일 좀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나치게 그 모든 산업을 퍼나 PBR이나 이런 걸로 묶어버려요. EPS나 이런 걸로. 그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과거의 퍼나 PBR이나 EPS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퍼, 미래의 PBR, 미래의 EPS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미래를 예측을 다 해요. 저도 예측을 하고 여러분도 예측을 하고 애널리스트도 예측을 하고 정부자 직원도 예측을 하고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근데 그 예측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인 거지 확률적으로.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산업이 좋아질 거라 판단했는데 6개월 후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그 판단의 실수를 오판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누가 잘 줄여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저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고 이런 자료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자. 그랬을 때 계속해서 실수를 줄이다 보면 7, 80% 이상 여러분들이 다음에 투자할 때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피터린치라면 그동안 제가 사물 인터넷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새 그 삼성페이 나오고 나서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NFC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좀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또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두고 트렌드 주도주로서 포함을 시키고 있는 쪽에서요. 자동화 설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서글프죠.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거니까 로봇, 뭐 자동화, 기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좀 발전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뭐 실제로는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신흥기계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지만 이쪽을 같이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이 이게 좀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SFA가 이쪽 자동화 기기 쪽을 또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가 또 이쪽에서 좀 강자고요. 그리고 고용 같은 기업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들, 테스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시장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흥기계, SFA, 고용 이런 기업들만 좀 본다면요. 일단 가장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은 신흥기계죠. 그죠? 뭐 퍼 수준이나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장 지금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OE도 높고 하니까 실행기계가 여전히 좀 탑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FA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이 OLED 쪽을 조금 더 밀어붙였다면 대박이 났을 겁니다. 예, LG처럼. 근데 그쪽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죠? 콘텐츠 답이나 다른 방식의 그런 지금 그 디스플레이 방식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 봐요. 그리고 역시 다른 사업부 쪽에서의 매출이나 영업이 강화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전체적으로 중국 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꽤나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올해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두셔보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펀은 제일 높아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펀은 제일 높은데 보시다시피 자기 자본 이익률이 24.7 정도 나옵니다. 24.7%면 뭐 엄청난 거죠. 자기 자본을 굴려가지고 4분의 1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0억 정도의 매출인데 무려 순이익이 323억, 영업이익이 393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이상 넘어서는 거죠. 그만큼 기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좀 지켜보시면 요새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쉬는 구간들인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 해결 잡아 나가신다면 전체적으로 현주가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피터 린츠의 시각에서 우리 증시 바라봤습니다. 자동화 설비 말씀하시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맛있는 테마에서 JVM 했던 것 기억이 나서 좀 시세를 찾아보니까 JVM도 오늘 주가 3%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투자 스타일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인가, 그리고 확률에 베팅을 하는데 그 확률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